안녕하세요. 서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 겨울에 진행하게 될 예비 고일 윈터 스쿨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이고요. 반별로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부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저의 경우는 심화반 수업을 맡고 있어서 기본반이라든가 아니면 실반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난이도의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심화반의 경우는 일품이랑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실력반은 쌤 B단계 수준 그리고 기본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내용들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심화반의 경우는 일품이랑 블랙라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보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반들의 경우도 그 반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한다 싶으면은 기본반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심화반에서도 조금 쉬운 문제들도 수업 시간에 차분히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 수학은 아무래도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정말 기초 단계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소화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평가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월 초에 대대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벨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심화반이냐 아니면 실력 기본반으로 이렇게 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이제 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실력반 수업을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반 배정된 걸 보니까 기본반이에요. 그러면 그 학원이랑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랑도 그 시험 점수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 아이가 실력반 수업을 들어도 될 것 같다. 내지는 조금 더 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등의 이후 얘기가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리고 각 반별로 간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좀 더 많이 틀렸고 어떤 거를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따라가면 좋을지 등등의 상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 간담회는 레벨 테스트가 시행된 이후에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영상이 또 제공이 되니까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고 담당 선생님께 따로 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구간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심화반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화반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옛날 옛적부터 초등학생일 때부터 나름 공부를 좀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선행을 밟아다 보니까 점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이 지금은 너무 크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 구멍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아이라고 해도 특정 부분에는 분명히 어려워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실전 개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구멍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필요한 공부는
내신 대비 그 기간이 시작되는 3월 뭐 이런 때부터 하는 건 좀 늦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 관련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이 겨울방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겨울방학 동안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초 개념에 큰 구멍이 있다라기보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 개념을 문제에 녹이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력에 좀 힘듦을 느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 수업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 개념은 다 무시하고 이런 게 쇼컷이야,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요구하는 그 뭐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그 어려운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기초 개념으로부터 다 차올라서 풀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두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도 수업 난이도만큼이나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정말 무자비하게 다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업이 거듭되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또는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쉬운 문제들도 충분히 주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쯤 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독해를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들, 핵심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많이 문제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심화반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심화반 수업을 들을 정도의 그 레벨 테스트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디테일한 부분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막상 들어봤는데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를 제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 수업을 견디면서 꾸역꾸역 따라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집에 가서 또는 클리닉 시간에 공부를 할 때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상황에 맞춘 과제를 제공하게 되고, 아무래도 모의고사 점수가 좀 높거나 과제 성취도도 좀 높은 경우에는 1레벨 과제를 제공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레벨을 조금 더 다운시킨, 그리고 조금은 쉬운 문제들도 포함한 그런 과제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이 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라서 아이들이 그 수업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세하게 또 이후에 안내를 받으실 거라고 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은 월수금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저녁 식사를 먹게 되죠. 그리고 요 저녁 식사 이후에 6시 반부터 9시까지 의무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클리닉 시간에는 제 이제 개인 조교가 다 참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모르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케어를 해주게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이 공통 수학도 그렇고 고등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타임어택이라는 그 최종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잘하고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쇼컷을 많이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컷이 중요한 건 맞지만, 쇼컷에 너무 그 학생 개개인의 풀이를 다 맞추는 건 또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당황할 만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시중 문제지를 풀었을 때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의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당황할 만한 상황에서 숏컷이라는 걸 생각해내고 그 숏컷에 의한 가장 효율적인 어, 정답을 찾아낸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숏컷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유형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신 시험의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일 때도 있는데 그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문제답게 제대로 읽어내고 조건 제대로 해석하고 독해하고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가를 아이들이 스스로 납득하게 되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헤쳐나갈 힘이 있다라고 봐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길러줄 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올바른 방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쇼컷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 저도 이제 각 문제마다 가장 좋은 풀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소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제가 이 풀이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를 그래서 학교 가서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애들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이런 어떤 좀 쇼맨십 같은 풀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게 무엇인지를 저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자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최적의 컨텐츠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은 아이들은 옛날에 문제를 많이 풀었을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 공통수학 관련 문제를 엄청 많이 풀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좀 수준의 문제들만 이제 풀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을 보다 보면 문제지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유형들의 문제도 있어요. 정말 케이스가 너무 많이 구분이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라 아이들이 이건 모르겠다고 그냥 딱 지나가는 문제들. 그럼 과제 성취도를 봤을 때는 100문제 중에서 한 95문제 정도를 해서 성취도도 한 95%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꽤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은 아이들이 포기했던 5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처음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풀기 싫다라는 유형의 문제부터 나름 풀어볼 만한데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어려워진 유형의 문제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아이들이 조금 꺼릴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 교육청 기출이라든가 내신 기출 또는 자작문항 등등을 포함한 좀 좋은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그 대처 능력을 기르는 문제들로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모의고사를 매 시간 보게 되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내신 기출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화 모의고사만 계속 본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좀 알려주는 게 도움이 돼서 작년 그러니까 이제 25년 기출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느 부분이 당황할 만한 포인트였다라는 것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로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심화 모의고사와 내신 기출 모의고사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매 시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안내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이거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전체 몇 명 중에서 몇 등을 했다까지 확인할 수 있고 반 평균 점수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떤 문제를 틀렸는데 정답률은 몇 프로였고 근데 이제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것까지를 확인하게 되면 내가 평균치보다 이 영역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구나. 반대로 나는 요 뭐 분야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세세한 확인이 가능한 성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케어받는 게 중요하겠죠. 수학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래서 매 시간 오답 리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답 리뷰는 그냥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그냥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동형 문항까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떤 문제였고 우리 아이가 몇 번을 체크해서 틀렸다라는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오늘 시험에서의 틀린 문제들 그리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항들까지가 오답 리뷰에 매 시간 첨부돼서 아이들에게 제공됩니다. 자, 이게 개정 교육 과정이 되고 이제 2025년 첫 해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체적인 큰 틀은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실 거라 보고 내신 등급이 바뀌었죠. 옛날 옛적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1등급만을 말씀드리면 4%에서 10%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완화됐다라는 게 아이들이 1등급을 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점점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등급이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9등급제에서도 이게 2등급 정도, 대략 2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현행으로는 이제 1등급으로 바뀐 건데 과연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했던 아이들을 다 줄 세워보고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곧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이제 소화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치열한 내신에서 조금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술형 비중이 많이 증가됐어요. 실제 그 시험을 보면은 뭐 증명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옛날 옛적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뭔가 이게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의 경우는 아예 이 서술형 문제가 정말 길게 정말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수준의 국어 지문처럼 나오는 학교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전체 틀을 봤을 때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내신 등급이 바뀌긴 했지만 이게 곧 아이들에게 조금 쉬엄쉬엄 해도 돼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서술형이 중요해지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은 이게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서 평상시에 좀 연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험 볼 때 난이도가 높아지는 요소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이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함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겉모습만 보고 좀 바로 달려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적다면 아이들이 우리는 좀 시험이 쉬웠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면 그 학교의 평균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 함정을 고려하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좀 촉박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 시험 어려웠다라고 아이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어려운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을 잘해야 돼요. 이게 어느 학원에 어느 수업을 듣고 어느 레벨에 들어가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학교별 반들이 있죠. 수학의 경우는 그 학교별 반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학 문제가 좀 쉽다라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은광여고로 좀 오히려 몰리기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24년 시험을 딱 봤을 때 첫 중간고사의 100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60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중간고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오네.
그러면서 자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20명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는 좀 잘한다라고 해서 더 위에 있으려고 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건데 막상 등급 받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1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다른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학교 쌤이 이제 중상고 쌤이셨거든요. 결이 좀 다르죠. 중상고는 문제가 시험이 어렵다고 좀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실제로 2학기 때부터 난이도가 확 뜁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90점 정도 받으면 전교 2등 정도의 점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들을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수집을 하게 되실 텐데 그 듣는 정보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에요. 분명히 그 학교들은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어떨 때는 시험이 어려웠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쉬워지긴 했지만 문제 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줄 텐데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학 실력을 기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겨울방학입니다. 내신이 시작되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또 케어를 받는 게 쉽지 않죠. 다른 과목들도 있고. 그래서 수학 실력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체계적 루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좀 숫자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읽는다, 조건을 언제 확인한다라는 것들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오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야라는 이런 반응들을 아이들이 좀 배워두는 게 필요하고 그게 곧 타임 어택 연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읽는 루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서술하는 연습들 이런 것도 평상시에 해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반의 대략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서 저희 윈터스쿨 수업이랑 내용이 똑같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1월에 공수원 심화 수업을 월수금 오전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윈터스쿨에서는 월수금 오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 2의 경우는 올 여름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을 했어요. 공수 2 월수금 오전에 공수 2 심화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공수 2 그 썸머스쿨로 오후에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오전 100명, 오후에도 대략 100명이 됐어요. 이게 썸머스쿨만이 아니라 이제 오전이 마감이 돼서 오후 수업까지를 좀 더 추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진행하게 될 수업도 이제 오후에는 공수원 시험화가 있고 오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수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1월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되는 수업을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수업 끝나고 난 이후에 정규반 수강이 가능하다면 정규반에서 확률 통계 파트 중에서도 확률 진도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원 뒷부분에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내는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확통 관련 문제들을 변형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커리로는 요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확률 파트를 공부해 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연계되는 수업이 있고 2월에 특강으로 그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 실전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합반으로 내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반이다 보니 이제 각 반,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잘 맞는 수업을 해 주실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수학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를 좀 경험하는 게 좋다 보니 연합반을 좀 선호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많이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혹시라도 이제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제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